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시장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굉장히 깊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유튜브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매수가 그리고 비중, 종목명까지 적어주신다면 저희가 여러분들 종목들을 틈틈이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화는 02-377-2번에 0269번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전화 주셔가지고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종목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판단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또 풀어가기 앞서서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려놓고 출발을 하도록 할 텐데요. 저는 여전히 계속해서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전망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는 게 이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리고 예상했던 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서 반등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좋아서 나오는 반등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경기 침체가 안 온다, 경기가 너무 좋다, 또는 인플레이션 잡혔다, 인플레이션 끝났다 이런 느낌 때문에 반등 나오는 게 아니라 단순히 주가가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싸니까 사람들이 매수세가 몰려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반등에 사람들이 많이 속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등이 나왔다가 조금 떨어진 지금 이 시기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있지 않을까. 매수,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이런 것들에 조금 뛰어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경제방송이라든가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어설프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 그리고 조정시 매수라는 말을 우리가 어설프게 조금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진짜 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사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정도의 하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사면 진짜 큰일 나겠다, 이건 들고 있는 것도 냅다 팔아야 되는 상황 아닌가? 라고 생각될 때가 진짜 위기고, 그때가 바로 매수해야 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어줍잖게 빠졌을 때 사도 되지 않을까? 지금이 위기가 기회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위기는 기회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기회가 아니다, 거짓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최근 시장의 모습, 요즘의 시장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잠깐 반등 나오다가 빠져 있고, 그리고 많이 빠진 것 같고,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30%나 빠졌고, 거의 1000포인트가 빠졌으니까 바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또는 전고점 언저리가 왔다, 야, 이거 지금 지난 2017년에 고점 언저리도 밑으로 밀려갖고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 자리는 지금 기회야, 매수의 기회지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좀 접근해 나가는 것 같아요. 각자의 기준으로 매수에 접근한다, 좋습니다. 그런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자세지만요. 하지만 지금 상태는 기회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속보이는 모습이 아닌가, 너무 이렇게 유혹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아직까지는 기회가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번 더 충격이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어찌됐든 좀 우리가 이거 진짜 잡으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위기, 어떤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은 추가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여러분들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지루한 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지루해요. 정말 많이 끌고 정말 오랫동안 막 이렇게 밀려있단 말이에요. 이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번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야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하락이 끝을 내려면 결국 하락이 한 번 더 깊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왜 강조하느냐? 내려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물려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지금 이 하락이 내려가는 것을 너무 공포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하락이 내려오는 것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오늘 지수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혹여나 2300포인트, 지난번에 저점이었던 2306포인트 여기를 무너뜨리고 내려간다고 한들 그러려니 하게 된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감정적인 동요를 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감정을 빼고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빼고 바라본다면은 주식시장이 내려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내가 현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하락이 끝나야 결국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내가 손실을 줄일 수 있고, 본전 찾을 수 있고, 또는 기회가 된다면, 운이 좋다면은 수익까지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락을 저는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무서워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계속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기 때문이에요. 추가 매수 함부로 하고 신규 매수 함부로 하니까는 장도 안 좋은데 자꾸 이렇게 장마가 내리는데 나는 빨리
빨래를 빨리 밖에 마당에다 말고 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흐린데도 불구하고 빗줄기가 좀 끊겼네. 그러니까 자꾸 빨래 말려 나가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비가 오면 젖어버리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나가려고 하지 말고 빨래가 조금 쌓이더라도 꼴 보기 싫더라도 조금 쌓여 있고 꼴 보기 싫잖아요. 빨리 하고 싶잖아요. 그거 조금 참으시면은 결국 해 뜨는 날이 왔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조금 쨍쨍한 때 빨래도 미뤄왔던 것들을 말리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추가 매수를 미뤄왔다가 현금 쌓여 있는 거 꼴 보기 싫지만 그래도 미뤄두고 있다가 나중에 한 번에 매수를 해가지고 상승할 때 재미를 보는 것이 저는 좋다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지금 주가는요. 여러분들이 뭐 뉴스를 접해서 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차트를 그냥 돌려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역사상 거의 최저가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물려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한 주라도 샀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물려있는 신저가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말은 결국 너도 나도 물려있고 모두가 손실 중이라는 거니까 수익 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말은 진짜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이런 개념보다는 싸니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들어오는 주체가 저는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도 지금 보게 된다면 환율도 지금 1,30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이거 아마 1,300원대 유지를 시키기보다는 1,200원대까지 낮추려는 움직임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환차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환차익 플러스 주식 수익까지 합친다면은 뻥튀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들이 저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자, 어찌됐든 그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지수는 좀 바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상승 나올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참고 기다리는 게 제일 좋고요. 지금 몇 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상승할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래야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추가 매수 안 되지만 여러분들 종목이 어떤 기업인지를 체크해서 앞으로 추가 매수해도 되는 기업인가 아닌가, 언제 해도 될까, 그리고 한다면 얼마나 하면 좋을까,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정도의 전략을 짜놓는 게 조금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 제가 봐드릴 거니까요. 전화를 좀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대한 많은 분들 볼 수 있도록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셀트리온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9,000원에 19,000원, 19만 원에 네. 20%. 19만 원에 20%요? 네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제약 바이오 섹터는 하반기에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제약 바이오라고 하는 것은 약간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약 바이오라는 회사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안 나오고 성장이 어떻고 이런 거보다는 앞으로 꿈과 희망에 조금 이렇게 집중이 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꿈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실체가 없는 것들이 급등하려고 하면은 장이 별로 안 좋던가 뭔가 산업들이 올라갈 만한 산업들이 별로 없을 때 올라가요. 그래서 2021년이라든가 22년 막 이렇게 폭등장이 나왔을 때 얘가 올라왔다가 바로 꺾여버리게 되는 이유도 실체가 별로 없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보면 되고요. 물론 실적이 잘 나오지만 테마 자체는 제약 바이오라서 실적보다도 약간 실체가 없는 꿈과 희망에 조금 더 치우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는 경기 침체가 일어날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저는 사실 경기 침체라는 것이 이미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기 침체는 부도, 뭐 진짜 완전 부도가 나는 그 상황까지 가야 경기 침체라고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이미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침체 국면으로 들어갔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하반기에 올라갈 만한 섹터가 뭐가 있을까? 분명 산업의 성장은 기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주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오는 뭐 실적주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에서 살아남는 기업이 뭘까인 건데 그 관련 섹터 여러 가지 섹터 중에서 제약 바이오는 사람이 실적이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야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내가 병이 걸렸는데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 경기가 안 좋아도 사람이 아프면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약간 돈을 쓰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 쪽을 저는 굳건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아마 상승세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뭐 물론 지금 지수가 빠져내려가는 것이 좀 멈춰줘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지수가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제 예상대로 아마 하반기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추가 매수는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한다면은 13만 원대나 14
34만 원까지 다시 한번 밀려준다면 저기서는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매수가도 좀 낮추시고 비중도 좀 늘리셔가지고 하반기를 노려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멀리 보고 가져가신다면은 저는 뭐 20만 3, 4만 원까지 갈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냥 홀딩하셔서 내려오면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 낮추시고 비중 늘려서 수익금을 좀 크게 가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넥센 타이어. 넥센 6,000원에? 타이어요? 예, 매수가랑 6,000원에 비중이요? 30%입니다. 네, 겹쳤는데요. 뭐라고요? 6,000원에 30%입니다. 6,000원에 30%. 일단 뭐 넥센 타이어를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뭐 타이어 그 관련돼서 이렇게 뭐 그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제 단기간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하는데 이제 뭐 그 전기차라든지 관련 부품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쭉 갖고 가고 싶어서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런 거 보시는 건 좋은데 지금 눈앞을 보시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아, 그거 되게 멀리 보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진짜 먼 미래 이야기인 거예요. 전기차가 상용화가 되는 건 저는 지금도 팔리고 있지만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충전 시설이라던가 충전하는 데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불편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조금이 나오니까 사는 거지. 그리고 기업들에서 이미 사주고 있는 차들이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개인들이 사가지고 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함이 있더라. 그리고 충전 시설이 없으면 타기가 조금 버겁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타이어라는 회사는 저는 사실 2020년도에 주가가 이렇게 막 내려와 있을 때는 정말 좋다라고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었어요. 왜냐하면 캠핑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동차를 많이 끈다. 많이 끄면 타이어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의 수요들도 분명히 올라갈 거다. 그런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예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냐면요. 지금은 좀 최악이지 않나? 타이어 투자 시기로는 최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기름값 좀 어때요?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어요. 그럼 사람들이 좀 어디 다니기가 좀 편할까요? 좀 부담스러울까요? 좀 부담스러워요. 기름 많이 예, 들어가고 예. 차값 많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지금 자동차 가격도 좀 올라오고 자동차도 잘 안 나오고 거기다가 지금 반도체 수요가 안 좋다고 하지 그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캠핑 가려고 하니까는 캠핑 가려고 할 때 어때요? 그냥 뭐 몸만 딸랑 가는 게 아니죠. 먹거리 사야 되는데 그것도 비싸니까 지금 캠핑 갈 바에 집에서 그냥 뭐 구워 먹자 이런 느낌으로 점점 바뀌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타이어라고 하는 이 회사들의 지금 수요, 지금 고무라든가 이런 것들의 가격들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올라와 있는데 타이어 수급은 잘 되는가?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타이어 교체해 보려고 하면은 타이어가 잘 안 나와 가지고 뭐 새 거 찾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고 이러거든요. 아, 결국은 지금 타이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기차가 뭐 오고 이러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맞아요. 뭐 먼 미래 이야기인 거고 지금 눈앞은 좀 어두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분석을 하는 게 뭐 하나에 꽂히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장기 쪽으로 봤을 때 전기차로 보면 괜찮은데 에이 꽂혔어요. 그냥 아마 사야 되겠어. 이래 돼 버리는 거거든요. 예. 뭔가를 좀 두리번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시야가 굉장히 넓어야 돼요. 근데 저는 타이어 이쪽을 매력이 없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뭐 향후 1, 2년 단기적으로 봤을 때 별로 안 좋다는 거지 장기로 본다면 지금 가격도 괜찮고 멀리 봤을 때 나쁘지 않고 그래요. 어쨌든 시청자님께서 지금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위기가 어디까지 네. 빠질지는 알 수가 없어요. 2,500원이 됐든 뭐 1,000원이 됐든 저 밑으로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모르지만 그걸 이겨내신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하고 멀리 보고 투자하신다면 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고생했기를 가시는 초입분데 제가 그거를 뭐 응원을 해야 될지 말려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3사 타이어 전부 다를 이제 다 안 좋게 보시는 건가요? 네, 실적만 딱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2019년에 2천억 벌던 게 지금 300억 벌고 예. 44억 벌다가 300억 적자가 나는데 이런 기업을 장기로 보고 투자하신다고요? 그러면? 네, 저는 뭔가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닌가. 너무 이렇게 그림과 같은 동화 같은 그런 생각만 하시고 이런 가격 전략을 짜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기차 뭐 미래 좋긴 좋은데요. 글쎄요, 저는 전기차가 2025년 6년부터 상용화가 된다면 2024년 4년쯤에 투자하고 싶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네. 본다면 타이어는 저는 올바른 선택 아니라고 저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네, 저는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반등, 이 지수가 빠져서 빠진 거니까 단기 반등 나오면은 본전에서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가격 전략 짜셔가지고 비중 조절하셔가지고 들어가시거나 다른 종목 가시는 게 네. 낫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를 그 선생님은 뭐 보신가요? 이렇게 관련 뭐 테마라든지 이런 게. 어떤 거를 추천해 줄지를 원하신다고요? 네, 그 어떤 TV 거를 보시면 이제 굉장히 뭐, 많은 것들이 추천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추천해드리진 않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삼강 MNT요. 3강 MNT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그거 21,400원에 30%요. 21,400원 30%요. 예, 예. 이렇게 고가에 사는 거는 돈을 벌기보다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위험성이 훨씬 커요. 그래, 지금 팔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지금은 좀 더 들고 가셔도 되는 자리고 분위기인데, 예. 사실 시청자님이 이제 대응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건 상담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시청자님이 이제 앞으로 매일매일 보면서 잘해야 되는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먼저 명심을 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제가 예, 잘해야 예. 되는 게 아니라 시청자님이 잘해야 된다는 것도 명심을 먼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예. 예. 그래, 얼마쯤 그러니까 팔아야 얼마가 돼요? 아니라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요. 시청자님이 앞으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짐을 하시라는 거예요. 다짐 해보세요. 다짐. 예, 예. 네, 일단 먼저 다짐을 하셔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지금 이거는 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대응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본전이 만약에 네. 내려오게 되면요.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뭐냐면 팔까요? 물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전이 조금 오면은 남았으니까. 그냥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고요. 지금 이게 네. 고점을 24,500원짜리를 잡고 있는데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신고가 영역으로 가요. 예, 그래서 예. 그 정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저는 수익률을 정해가지고 뭐 5%든 7%든 10%든 그 자리에서 매도하셔가지고 그냥 마무리 짓는 게 어떨까라고 전략을 드리고 싶고 신고가 예, 영역이 예. 올라가게 되면 저도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드릴게요. 없어요. 예, 저도 올라가는 걸 보면서 어느 시점이 고점이구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올라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디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맞추는 건 불가능해요. 예, 예, 예.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은 수익을 챙기시고 본전에서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매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아우, 왕팬이고요. 우리 아유, 조카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닮아가지고요. 뭐라고요? 제가 굉장히 우리 조카하고 너무 닮았어요. 아, 조카랑 닮았다고요? 네네. 나이도 비슷하고요. 조카분이 운이 안 좋았네요. 네, 왜요?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다름이 아니라 교촌 FNG를 산 지가 1년이 넘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거 31,000원에 샀거든요. 상장했을 때 샀네요. 네네. 그때 사가지고 상장했을 때도 삼월 그것도 달- 고점에 빡 뛰어 올라왔을 때 사셨네요. 네네. 그때 20%를 샀었는데 제가 이제 멘토님 이거 한번 이제 보면서 4월 달에 17,500원 할 때 10%를 줄였어요. 10%를 줄였다고요? 네네, 20%였었는데 이제 10%를 줄이고. 그럼 지금 나머지는- 31,700원에 10% 비중을 들고 계시는 건가요? 네네, 지금 이제 20%를 갖고 있었는데 4월 달에 17,500원 할 때 이제 제가 이제 매도를 했어요. 팔고서 이제 다시. 알겠습니다. 내려오면은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하려고. 31,700원에 10% 비중 들고 계시는 거네요. 네네. 31,700원. 31,000원이요. 지금 31,000원이요? 31,000원. 네네. 네. 일단 뭐 비중 줄이신 건 별로 좋은 선택 같아 보이진 않아요. 저는 작년부터 비중을 줄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전부터도 재작년부터 솔직히 비중을 줄여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신규 매수는 웬만하면 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거기다가 교촌 F&B도 다 뭐 아시겠지만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에요, 그죠? 네네. 뭐 방송을 여러 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이런 거 사지 마라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조카분이 저처럼 이렇게 약간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저는 말 네. 돌려 하진 않아요. 이거 최악이에요. 이렇게 매수하시면은 별로 수익 볼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당장의 앞쪽을 조금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상장했을 때 가격이 여기예요. 지금 완전 코앞을 보는 거예요. 저 상장하고 난 네, 다음에 맞아요. 거의 상한가로 막 날아가는 그 시기에 매수하신 거거든요.
네. 이렇게 사시게 되면은 더 답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오랫동안 물려 있어도 사실은 뭐 뚜렷한 해답이 나오긴 좀 힘들어요. 어찌됐든 중간에 비중을 줄였기 때문에 비중이 가벼워져서 적점으로 쭉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교촌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사실 영업이익도 괜찮고 나쁜 기업은 아닌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저도 교촌 좋아하거든요. 네. 치킨 중에서는 저도 교촌을 뭐 제일 좋아해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내가 교촌 좋아하는 거랑 내가 돈 버는 거랑 좀 별개잖아요. 그죠? 아, 그걸 교촌을 좋아하면 교촌을 차리는 게 낫지 네. 교촌을 이렇게 고가에 사는 건 별로 좋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지금 이거는 당장은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지수가 다 빠져내려갔을 때 얘가 어디서 바닥을 잡는가가 중요한데요. 바닥 잡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지표로 보는 것은 거래량인데 아직까지 거래가 그렇게까지 뭐 좀 주목할 만한 또는 의미가 있을 만한 거래가 발생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지금 사고 싶다고 달려들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금 당장은 손 쓸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한 6개월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네. 네, 지수가 이제 좀 빠지고 난 다음에 바닥 잡고 난 다음에 얘도 어디서 바닥 잡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바닥 잡는가 보고 그때서야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은 후보지 가장 유력한 후보지는 10,000원대가 될 것 같습니다. 10,000원에서 조금 무너지면 9,000원에서 9,800원대가 되거든요. 그 정도요? 예, 그 정도가 되면은 추가 매수를 네. 해가지고 매수가를 좀 낮추는 게 유효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빠지면 매수가를 낮추는 쪽으로 보고 대응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손대지 마시고 앞으로 이제는 팔지도 사지도 마시고 그냥 들고 가세요. 그래서 저는 1,750원이 이거 어디까지 더 내려갈지 몰라가지고 이제 멘토님한테 상담을 하고서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하려고. 안 예, 사고 그래서 제가 있었어요. 방금 답변 드린 거예요. 네, 네, 그렇게 그래서 해서 전화 주신 것 알겠습니다. 같아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네, 네, 충분히 더 빠질 것 같으니까 손대지 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전화 상담 여기서 잠시 멈춰 가도록 하고요. 우리 또 강연회가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강연회 일정을 조금 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좋은 결과까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저 궁금하세요? 일양약품을 매수를 할까 하는데요. 네, 지금 가격대 네. 매수를 하면 오른지 해가지고요. 사서 물려도 괜찮으세요? 예, 아니, 한, 손절은 한 2%, 3%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요, 이런 거는 손절 자리 잡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고점에서 매매할 때는 손절 자리 잡고 들어가는 게 맞는데 지금 충분히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충분히 그러니까 많이 빠져 지금- 있다라는 것을 뭐 어디까지가 네. 바닥인지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모르고 시청자님도 모르고 그냥 아무도 몰라요, 그건 그죠? 근데 그냥 대충 아주 심플하게 생각을 한번 단순하게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 진짜 쌍자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봤을 때 얘가 뭐 예. 지금 22,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지만 22,000원 네. 이상에서 거래된 적이 훨씬 많고 22,000원은 2019년 그리고 2014년 2012년에 거래가 된 거 말고는 22,000원에서 거래가 된 적이 별로 없는 기업이에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예, 정말 그건 싸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할 만한 자리인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봤을 때 대충 차트를 봤을 때 우리가 그냥 결정했을 때 우리가 눈으로 보였을 땐 싼 거 맞는데 사람들이 팔면 더 떨어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이제 예, 주가가 예, 그렇죠. 여기서 바닥을 잡을지 안 잡을지는 이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파냐 안 파냐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예, 이거를 비싸게 산 사람들이든 22,000원 이상에 산 사람들이 꼴배기 싫어서 팔기 시작하면 이게 바닥이 아니고 더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라는 것은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지수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지수가 안 좋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지수가 빠져 있고 이렇게 밀려 있고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고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고 인플레이션 온다 이야기하고 뭐 경제가 망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요. 사람들이 투자를 꺼리게 됩니다. 그 말은 매수를 하는 것을 좀 꺼리게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일양약품이 그냥 떨어졌을 때보다 경기가 안 좋은 거 플러스 일양약품이 주가가 떨어져 있으면 더 꼴보기 싫어져서 손절한 사람들이 더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심리상으로 매도 물량이 더 많이 나오고 매수는 별로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 무슨 그 말은 말씀인지 지수가 더 빠지면 얘는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건데 지금부터 사서 고생하실 마음이 있다면 사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질문 받자마자 물려도 괜찮으세요라는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죠? 예. 네, 더 내려갈 것 같으니까요. 왜? 지수가 더 내려가면 얘는 더 내려가요. 그거는 얘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시장 심리가 너무 안 좋으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건 알고 예. 네, 그건 그러니까 알고 그걸 감안해서 지금부터 사가지고 내가 뭐 16,000원이 되든 지수가 진짜 안 좋아가지고 정말로 막 경제 위기가 와가지고 10,000원이 되든 7,000원이 되든 5,000원이 되든 난 그냥 막 살 거야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들어가시면은 사실 오늘부터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지수 다 빠지는 거 보고 들어가면 낫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 빠지는 거 보고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왜 지금부터 서두르세요? 급하세요? 아니 바쁜 일 그렇진 않고요. 있으세요? 그동안에 지수를 좀 많이 봐가지고 많이 좀 참고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아마, 그거는 시청자님이 참은 건데 지수가 아직까지 더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올라갈 거란 신호나 반등 기미, 뭐 호재거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지금 내가 네. 많이 참았으니까 못 참겠다고 지금 사시려고 하는 건데 저는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만약에 공감이 안 되신다면 오늘부터 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굳이 고생하지 말라고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매수 계획을 짜시고 예. 사셔도 괜찮다. 예스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를 받기 전에 유튜브 채팅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종목도 볼 텐데요. IHQ 보도록 합니다. IHQ 1,800원 10% 제발 대응 전략 좀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은요 IHQ뿐만 아니라 종목들이 다 무너져 있는 거는 뭐 아마 이 웃음 바이러스 님도 아실 거예요. 사실 얘만 빠져 있으면은 얘가 문제죠. 근데 다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지금 요즘 장마철이죠. 그래서 길 가다 보면은 옷이 뭐 바지가 이렇게 젖었다든지 또는 이 치마 끝자락이 젖었다든지 신발이 젖었다든지 양말이 젖었다든지 그런 분들 보면은 아이고 비 맞았구나 싶은데 마른 하늘에 정말 땡볕 하늘에 거기서 혼자 막 옷이 막 젖어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조금 저 사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상황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떨어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얘가 적자가 나고 이렇게 안 좋은 기업이다 보니까 낙폭이 딴 거에 비해서 좀 더 컸을 뿐이고 올라가기 좀 힘들 거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 제발 대응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안 좋은 기업을 적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기업을 주가가 떨어졌다고 더 사란 말은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반등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걸 살 바엔 좀 더 안전하게 하시는 게 어떨까. 뭐 물론 위험을 무릅쓰고 추가하면서 해가지고 내가 탈출을 노려봐도 되지만 그거는 시청자님의 배짱과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저는 추가하면서 없이 가져가셔가지고 반등 시 1,200원 정도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200원쯤 손실이 줄어들었을 때 손절하고 나오시고 이 손실을 다른 종목으로 다른 매매를 통해서 메꾸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 중에서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이 채택이 되었네요. 16,000원에 10%라고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추가 매수를 지금 서두를 이유가 있을까? 방금 제가 이제 일양약품 매수 상담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께 제가 진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왜 지금이어야 합니까? 저는 지수가 아직까지 안전하다고 느끼지도 않고 바닥을 잡았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고 올라갈 거라는 호재가 보이지도 않고 경기 침체 우려감 사라진 것도 아니고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금리가 더 이상 안 올라간다는 이야기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계부채가 정리가 되고 있다는 말도 안 나오고 환율 방어된다는 이야기 안 나오고 우크라이나 사태 정리가 아직 안 됐고 러시아 부도 사태 정리가 안 됐고 중국 봉쇄도 한이 많이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G7은 중국과 러시아를 자꾸 건드려서 압박할 거라고 해서 전체 경기가 안 좋아지게끔 만들고 있고 구리 가격 떨어져가지고 지금 수요가 안 좋다라고 해서 경기 침체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 저는 진짜로 눈꼽만큼도 이해가 안 됩니다. 분위기가 좋아 보여서 사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닐 거예요. 그냥 내가 힘들어서 내가 괴로워서 내가 참기 힘들어서 지루해서 자꾸 그렇게 살려고 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주식 투자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나는 이 시장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티끌 만한 존재도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저도 사고 싶죠. 물론. 지금 현금 들고 있어라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사고 싶죠. 종목 매수하고 싶죠. 주식 사야 될 것 같죠. 하지만 참아야 된다 하는 게 저는 시장을 예측을 하고 있지만 예측한다고 해서 제가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시장에 아직까지 아무런 신호도 없는데 제가 굳이 내가 사고 싶다 해서 살 이유가 있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식 말고도 우리 하고 싶은 거 많지 않나요? 영화도 보고 싶으실 거고 맛있는 거 드시고 싶으실 거고 아니 여행도 가고 싶을 거고 책도 보고 싶을 거고 드라마 재밌는 거 보고 좀 잠도 주무시고 싶으실 거고 하시고 싶은 거 되게 많잖아요. 좀 그거 하면 안 돼요? 주식 말고. 지금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좀 하지 마세요. 매수 이런 질문 저는 조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으세요. 지금 지수가 바닥 안 잡았습니다. 아직까지 안전한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질문에 저는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뭐 매수해도 될까요? 모든 질문에 본인이 못 참겠으면 예스입니다. 하지만 저는 전문가로서 지금 말리고 싶습니다. 왜 굳이 지금이어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 의견을 따라주신다면 NO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좀 더 지수가 바닥 잡으면 파라다이스도 다시 한번 상담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황을 좀 더 많이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G전자 102,250원에 10%입니다. LG전자를 102,250원이요. 102,250원에 10%요. 10%. 예, 예. 뭐 일단 LG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많이 내려온 종목들은 뭐 LG전자만이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내려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시황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기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주가가 싸니까 단순히 싸서 들어올 만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이게 어디까지 떨어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떨어지는 건 중요하지 않고 이 하락이 끝이 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어쨌든 얘가 뭐 6만 원이 됐든 4만 원이 됐든 추가 매수하면 매수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0만 원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예. 어차피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4만 원에서 지금 현재 매수하신 비중만큼 추가 매수하시게 되면은 매수가 6만 원대로 떨어지게 돼요. 그럼 10만 원 매수한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없어요. 어차피 매수가 바꿀 수 있잖아요. 바꿀 거예요. 바뀔 수 있는 거고 바꿔야 되고요. 그러니까 매수가 102,250원 저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네.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지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냐면 어디까지 떨어지는지는 이 지수가 어디까지 떨어지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 얘가 언제까지 떨어지고 어디서 자리 잡을 건가에 따라 가지고 이 LG전자도 하락이 거기서 멈출 거라는 거죠. 지금은 하락을 예측하고 어디까지 빠진다를 예측하기가 힘든 자리에 왜냐하면 저점 다 무너뜨리고 지지 저항 라인 다 무너뜨리고 내려가고 있고 의미 있는 자리 추세 이런 거 다 무너뜨리고 내려가고 있어서 사실 차트 분석 의미가 없어요. 심리적으로 봐야 되고 지수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지금 내려가고 있지만 LG전자 망하는 기업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아주 탄탄한 기업이에요. 그러면 더 사는데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별로 부담 안 돼요. 적자 나면서 막 진짜 상폐가 될 수 있고 위험한 기업들은 추가 매수하기가 좀 더 부담이 되지만 이런 기업은 왕창 사도 부담이 별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LG전자라는 기업이 좋은 건 다들 알고 있으니까 자 시청자님 그 혹시 자동차 같은 거 제네시스 이런 거 아세요? 예, 예. 제네시스 자동차 좋잖아요. 멋있고 그죠? 예. 근데 그게 지금 뭐 얼마 정도 형성된지 모르겠지만은 뭐 5천만 원 했던 자동차를 지금 500만 원에 준다고 하면은 어때요? 사고 싶나요? 아니면 안 사고 싶나요? 하고 싶죠. 사고 싶잖아요. 좋은 자동차를 싸게 준다는데 맞아요. LG전자가 좋은 기업인 건 누구나 아니까 이왕이면 최대한 싸게 사보자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은 어정쩡하게 이렇게 10만 원 샀지만 이제는 6만 원이든 4만 원이든 3만 원 되면은 얼마나 싼 겁니까 LG전자가. 돈도 잘 버는데 얼마나 싼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 겁내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는 가능 의견 드릴 건데 지금이 아니라 지수가 다 빠지고 난 다음에 그 자리가 어디가 됐든지 사야 한다라는 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예, 예.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사야 합니다. 그게 어디가 됐든지 간에 이놈의 지수가 어디서 멈추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 예. 여기서 멈추면 지금 사면 되는 거고 내려가면은 내려갔을 때 사면 되는 거고 내려가서 멈추는 걸 보고 사야 되는데 아직 멈추지도 않았고 아직은 하락 중입니다. 예.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참자. 그리고 LG전자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굉장히 높고 추가 매수할 만한 가치가 높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말자. 저는 이거를 계획을 짜실 때 그냥 8만 원 되면 10% 더 사시고 6만 원 되면 10% 또 사시고 4만 원 되면요 거의 50% 그냥 넘게 사버리세요. 아, 예, 예.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싸게 많이 사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어차피 LG전자는 올라가요.
어차피 하락이 끝나면 올라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어디까지도 중요하지 않고 언제 끝나냐가 중요한 건데 그건 지수에 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 이거는 겁내지 마시고 내려가면 그냥 왕창 담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지금 뭐 TV로 보고 계신가요? 전화로 좀 상담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감사합니다. 궁금하세요? DY 파워 17,000원에 20%요. 17,000원에 20%요. 7,000원에 20%. 예. 일단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전에 이게 많이 사다 팔고 했는데요. 2만 원 이상까지 가가지고 좀 내려오길래 샀거든요. 뭐 우리가 사다 팔았다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원래 샀던 가격까지 내려오지만 않으면 안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어정쩡하게 사게 되면은 어정쩡하게 물리게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 DY 파워가 그러니까 영원할 거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영원히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가라는 것은 이 경제 그러니까 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한 업종이 뭐 계속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뭐 50년 주구장창 좋지는 않거든요. 좋은 시기가 있고 안 좋은 시기가 있고 좋은 시기가 있고 안 좋은 시기가 있고 이거를 반복하면서 가는 게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겼던 때가 있다면 그때는 이 기업이 좋았던 시기고 지금은 별로 좋은 시기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DY 파워라고 하는 이 기업은 하고 있는 업황을 잘 보시면은 건설 기계 장비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죠? 예. 유압기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건설업황이 좋은가라고 하면요. 금리 인상기에는 건설업황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요. 예. 금리 인상기에는 건설업황은 앞으로 좀 어두울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조금 경제를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알게 되는 내용이고 주식에 대해 관심을 좀 가지고 공부를 좀 한다면은 사실 업황 공부를 좀 한다면 이거는 당연히 건설, 장비, 건설기계 업종, 건설 쪽 이런 쪽들은 전부 다 금리 인상기에는 별로 좋지 않을 거다, 침체기가 올 거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바예요. 그러니까 얘가 좋았던 시절이 아니라 이제 안 좋은 시절로 넘어가는 사이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고생을 하셔야 되는 시기에 사신 거예요. 안 샀으면 좋았을 걸. 좋은 업황을 가진 기업을 샀으면 좋았을 거를 괜히 이거 사가지고 고생하게 된 거예요. 추가 매수 안 될까요? 추가매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에 최근 올라왔을 때 매도하는 게 제일 베스트였는데 그게 안 됐으면요. 지수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려온 거고요. 지수가 빠져 내려오는 것은 좋은 기업이든 안 좋은 기업이든 다 동일하게 빠져요. 그래서 거의 지수가 좋아지게 되면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한 14,000원, 5,000원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전 정리하는 것을 의견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기까지 올라올 수 있다면 추가매수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했을 때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올라올 가능성도 있고 안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안 올라올 가능성이 좀 많아가지고 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추가매수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는 안 된다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15,000원까지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운이 좋아서 17,000원까지 올라온다면 본전 정리하고 나오시는 것이 좋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 향후 건설기계 업종은 전 투자하지 않는 것을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저 대한전선인데요. 네, 1970원에 45%를 샀어요. 1970원에 45%는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예, 근데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요, 지금. 네,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예, 예. 네,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네, 지금 이거 굉장히 위험한 투자하고 계시는 건데요. 모르셨죠? 위험한 투자라는 거. 몰랐죠? 네, 몰랐어요. 그 우리가 몰랐을 때 위험한 걸 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럼 팔아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네. 지금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요. 네. 이왕이면은 조금 알만한 기업을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지금은 주식 투자한 지 얼마 안 됐다 하시는 분들 괜히 들어와서 주식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은 시장이에요. 주식 시장 예, 안 예. 하시는 게 좋다고요, 지금은. 그러면 예. 그러니까 할 거였으면은 2020년, 21년 이렇게 화랑장, 상승장 이럴 때 하시는 게 좋은 거지 지금과 같은 이런 시장에서 하시는 건 전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 지금은 사놓고 기다리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세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진짜 싼 건 맞거든요. 시장도 많이 내려왔고 기다리면은 올라갈 수 있는데 주식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내 계좌에 손실률 찍혀 있는 거 보면은요 정말 패닉이 와요. 무섭고 공포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버틴다라는 개념도 잘 안 되고 사서 기다린다는 개념, 장기 투자 개념, 스윙 투자 개념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언제 사서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차트도 잘 모르실 거고 이 기업 업황이라든가 재무제표 그런 것도 이해가 안 될 거고 거래도 잘 모를 거고 그러니까 네. 모르는 사람은 그 어떤 시장이라도 사실 시작을 안 해야 돼요. 공부를 먼저 하셔야 돼요. 예. 예. 그래서 대한전선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단타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저점인 차트를 보실 줄 알지 아닐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1750원짜리가 무너지게 되면 손절해야 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750원짜리가 무너지지 않으면 슈팅이라든가 반등이 나올 텐데 그 반등이 어디가 됐든 수익을 챙기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 단기적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매매예요. 그래서 예. 시청자님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시고 다음번에는 일단 주식을 지금 얼마 하고 계시는지 저 잘 모르겠는데 한 50만 원 미만으로 투자하시고 나머지는 돈 다 빼시는 거 어떨까요? 연습을 네, 좀 먼저 알겠습니다. 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돈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류요. 어떤 거요?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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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11,680원에 10%요. 11,680원에 10%요. 예, 예. 일단 이 종목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품이 굉장히 심했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물론 2020년, 19년 이럴 땐 제가 뉴 좋다고, 이 NEW 기업 좋다고 노래를 불렀었어요. 컨텐츠가 네. 앞으로 성장한다,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뉴 이런 기업들 좋다 좋다 이야기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네. 저 당시에는 컨텐츠가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데서 정말로 잘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넷플릭스가 투자를 앞으로 열심히 많이 해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가가 떨어져 있으니까 관심이 없던 시절이라서 좋아 보였던 거지 그게 이제 반영이 되고 난 다음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미 해먹은 종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올라갔을 때. 해먹을 때 시청자님도 당하신 거예요. 11,600원에 당하신 거예요. 이제 뭐 여기 싸게 산 사람들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할 때 시청자님이 비싸게 사준 거예요. 안 사줬으면 쟤들이 못 팔았을 텐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비싸게 이걸 사주다 보니까 해먹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된 건데 NEW라고 하는 이 기업이 거품이 굉장히 심했지만 거품이 빠지고 네. 나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 빠진다는 것은 상승하기 네. 직전 자리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 말은 5,000원짜리까지 밀려줘야 거품이 빠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정도예요. 맥주도 네. 우리가 이 맥주를 붓게 되면 컵에 붓게 되면 맥주에도 잔이 막 거품이 막 올라오잖아요. 네. 거품이 좀 빠져야 붓지 거기다 더 부어봤자 넘치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럼 빠져야 아직 돼요. 추가매수 결국. 안 되네요. 네, 지금 추가하면서 안 된다 생각이 들고 5,000원짜리에서 네. 얘는 자리를 좀 오랫동안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두를 필요가 없이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고생한다 생각하시고 5,000원짜리에서 자리를 잡아주는 게 아마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럼 5,000원짜리에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 자리가 됐을 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는 게 좋아요. 이 자리는 조금 길게 보고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알았습니다. 15,000원짜리에서 자리 잡으면 한 6개월 정도 예. 지켜보시다가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에스테타마 1,800원에 11%예요. 에스텍 파마 네. 18,000원이요. 1,800원이요. 일단 네. 에스텍 파마를 들고 가시는데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실적도 뭐 적자가 나는 제약 바이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네. 요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나쁠 것 같다 생각이 안 들고요. 뭐 좀 더 들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하반기가 된다면 저는 이 올해 하반기가 제약 바이오가 좀 상승세 약간 주도주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대장주로 네. 셀트리온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외의 기업들은 좀 이상급등 현상이 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코로나라는 게 발생이 됐고 그리고 원숭이 두창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가 질병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에 대한 치료제, 그리고 약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 결과 이런 것들이 2020년부터 연구해서 2021년에 연구하고 있던 기업들이 약간 그런 재료를 뿌릴 수 있는 시점이야 저는 하반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제약 바이오가 좀 날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맞춰가지고 저는 급등이 나온다면 매도하시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유가 있고 배짱이 좋으시다면 정말 중요한 건 배짱이에요. 배짱이란 말은 뭐냐면 이거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되는데 배짱이 있다는 것을 사고 난 다음에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어디 상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상담할 것 같으면 안 사는 게 좋아요. 내가 두렵고 무섭고 불안할 것 같으면 추가 매수 안 하는 게 좋고요. 에이 뭐가야 뭐 밑줘야 본전이지 뭐가야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추가 매수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제약바이오는 배짱 없이는 투자를 못해요. 정말로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막 속된 말로 똥배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네. 배짱이 필요해요. 그냥 누가 말하든 그냥 내가 그냥 믿고 있는 거, 내가 그냥 하겠다는 거, 내가 결정한 거를 그냥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배짱이 없이 추가 매수를 했는데 떨어져가지고 무서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요 추가 매수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시청자님이 네. 어느 정도 강인한 정신력과 마인드를 가졌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 아니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건 스스로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하신다면 저는 6,000원대 가깝게 추가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추가 매수를 안 해도 수익 내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대신에 추가 매수 한다는 것은 약간의 승부수를 던져보는 거예요. 약간 승부수, 네. 약간 비중도 키워가지고 매수가 좀 낮추고 수익률 좀 극대화시켜 보려고 승부수 던졌는데 여기서 더 밀려나가면 손실률은 더 커지겠죠. 네.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됐고 강인하게 마음 단단히 먹었어요 한다면은 전 6,000원대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들고 가세요. 네, 그럼 멘토님, 네. 제 매수가가 1,800원이고 지금 한 7,400원 정도에서 30% 정도 지금 떨어졌는데 네. 6,000원 정도에 오면 추가 네. 매수가 조금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가능은 한데 배짱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말을 더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유튜브에 어떤 종목이 올라왔는지 보면은 후성 올라와 있네요. 후성이 2850원에 여름 테마주라서 사셨다고요? 10%를요? 후성을요? 여름 테마주라고요? 왜요? 누가 이거 여름 테마주라고 했죠? 언제부터요? 블레스님 왜 여름 테마주예요? 후성이? 저 약간 금시초문인데요. 뭐 일단 이거 냉매가스 이런 것 때문에 에어컨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뭐 여름 테마주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언제부터 여름 테마주였죠? 후성이. 이건 자동차 부품 테마 쪽으로 엮여 있고 2차 전지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여름 테마라고 누가 갖다 붙인 겁니까? 이거 도대체가. 누가 이렇게 갖다 붙여갖고 이렇게 누가 속게 만든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게? 여름 테마주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 많이 속으신 것 같은데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건가요? 이거 여름 테마주라고 뭐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름 테마주 때문에 급등을 했어요. 여름 테마주인데 얘는 여름 테마주 때문에 움직였다라는 느낌보다는 자동차 부품,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움직인 기업인데 거기에 여름 테마주를 누가 이렇게 조그맣게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사셨다는 것은 저는 이건 좀 잘못된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돼지국밥 먹으러 갔는데 순대국밥이라서 먹으러 왔는데요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돼지국밥 파는 데인데. 그래서 약간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투자 잘못하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전략을 드린다면은 17,800원, 18,000원 여기에서 저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 반등 나오면 바로 정리하시고 매도하시길 바라고요. 여름 테마주는 여름에 사는 거 아닙니다. 겨울에 사는 거죠. 그래서 여름 테마를 사는 게 아니라 여름은 겨울 테마를 사서 미리 사서 준비라는 게 올바른 투자다라는 전략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지금 KCC 이렇게 또 상담이 들어왔는데 28만 원에 매수하셨고 장기로 보고 있는데 어떤가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장기로 보시는 분들께 지금 저한테 어떤가요? 물어보지 마시고 장기로 봤을 때 안 좋은 기업은 솔직히 별로 없어요. 특히나 이렇게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중에서 장기로 봤을 때 나쁜 기업이 뭐가 있나?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시청자님께 물어볼 이 이야기는요. 이거 15만 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럼 떨어질 수 있는데 28만 원부터 장기로 들어가셔도 괜찮나요? 굳이 여기서 출발점을 정하셔야 되는가 전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작을 우리가 어디서 할까? 장기로 갈 때 시작을 어디서 할까를 생각 한번 해보면 좋거든요. 근데 왜 현금 들고 있는 걸 못 참아가지고 지금 사셔가지고 장기로 보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장기로 본다고 하신다면은 15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떨어지는 것까지 감안해서 가져가세요. 장기로 가져간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무조건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려갔을 때 매수가를 낮춰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고생하실 의향이 있고 난 고생해도 괜찮아요. 지금 현금 들고 있는 거 미치겠고 KCC가 내 계좌에 없으면 정말 가치가 돋을 것 같아요. 정말 KCC 내 계좌에 들어와야 돼요. 얼마가 됐든 간에. 이런 마음이면 저는 오케이입니다. 근데 그거 아니면 굳이 지금부터 사실 이유가 있을까? 단기적으로 저는 단기 만등 나오면 30만 원 이상대 정리하시고 밑으로 밀리면 26만 원대에서 바로 손절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고생하지 좀 마세요. 자, 이렇게 상담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신규 매수를 자꾸 서두르고 계시고 추가 매수를 서두르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포기하겠습니다. 하시고 싶으시면 하세요. 대신에 고생할 각오는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 좀 명심하세요. 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왜 사는지 진짜로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좀 더 기다리시면 안 될까요? 시작점을 조금 늦춰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현금의 가치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시장이에요. 현금 들고 있는 게 가만히 있고 내 현금이 썩고 있는 게 아니라 현금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지금 주식으로 뭔 부경을 누릴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참았다가 아주 적절한 시기에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매일같이 시황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오후장도 그리고 이번 주도 계속해서 참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